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해운업보다는 조선업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동안 해운업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까 조선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상향 초입 단계를 지나고 있는 조선업이 앞으로도 얼마나 성장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말 올해 조선업은 최악 중의 최악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친환경을 중시하고 있는 조선업계 등등 관련 사실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새로운 종목 발굴에만 항상 집중하다 보니 제가 조선주를 일정 부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핵심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기사나 자료를 살펴보기 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LNG 운반선과 LNG 추진선에 대한 차이입니다. LNG 운반선 관련 수주가 가장 많이 보이는데 이는 LNG를 수송하는 선박을 뜻합니다. 추진 방식이 어떻게 됐든 LNG를 이송하는데 선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LNG 추진선이란 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세계 최초로 현대사모중공업이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건조해 인도했다는 기사가 떴었습니다. 즉, 원래 컨테이너선에 LNG 추진 방식의 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LNG 운반선에서 새는 가스를 활용해 LNG 추진선으로도 활용한다는 선박도 있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LNG 추진, LNG 운반선이지만 대부분 기사에는 LNG 운반선이라고만 표시합니다. 굳이 LNG 추진이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 이미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 시대는 다가왔습니다. 11월 12일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리포트는 올해 10월까지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한 선박 중 LNG 추진선으로 확정돼 계약된 수주량은 44.9%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선박이 유주선이 됐든 벌크선이 됐든 결국은 LNG 추진 형식으로 이동하는 선박으로 건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리포트는 앞으로 10년 동안 총 17,300여 척의 중고선박들이 LNG 추진선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O 2030 규제가 10년 남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IMO 2030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IMO 2020 제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IMO 2020 제도는 황산화물 관련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고유황유인 벙커CU로 가동됩니다. IMO 2020 제도 전에는 3.5% 이하의 황함유량 연료를 사용해야만 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0.5% 이하의 황함유량 연료를 사용해야 됐습니다. 황산화물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였죠.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선 고품질 연료인 저유황유 사용 또는 탈황장치인 스크러버 사용 또는 LNG 추진선 사용 등이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많이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유황유 사용과 스크러버 사용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느 선사든지 LNG 추진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IMO 2030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MO 2030이란 선박 배출 온실가스를 40% 감축시키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런 환경 규제는 향후 10년간의 해운업계 판도를 재편시킬 정도로 강력합니다. 모든 선박들은 온실가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스크러버가 아닌 LNG 추진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수소 선박이나 암모니아 선박이 이런 규제에 발맞춰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수소 추진선이나 암모니아 추진선이 건조된다? 저는 가뜩이나 보수적인 조선해운업계에서 이런 혁신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든 혁신은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급격한 혁신이 아닌 LNG 추진으로 일부 전진한 혁신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영상 초기에 10년 동안 LNG 추진선 17,300여 척의 선박이 건조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단순히만 따져봐도 연평균 1,500척에서 1,700척의 선박이 건조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계 조선소는 많이 폐쇄된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 조선업계의 총 건조 가능량은 연 300여 척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 대규모의 선박 발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LNG 추진선은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 운반선 등 모든 선종에 적용됩니다. 즉, LNG 추진선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모든 조선업계가 부활한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조선업계에서 어떤 한 업체를 추천하기보다 조선업계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시기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 활성화와 LNG 추진선이 겹쳐지면 조선사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단적으로 말해서 모든 선종의 건조 금액이 30% 비싸집니다. 이는 조선사가 30% 이상 높은 금액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유조선이 500억 원이라면 앞으로는 650억 원을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LNG 운반선이 2천억 원이라면 LNG 추진이 가능한 LNG 운반선은 2,500에서 2,600억 원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수십 년간 선가가 증가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 조선사는 계속 생겨났고 경쟁은 치열했기에 선가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환경보전이라는 명목하에 LNG 추진선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조선사들은 성과를 높여 부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의 조선사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추정치를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2021년 매출 18조 68억 원, 영업이익 624억 원, 영업이익률 3.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21년 매출 7조 2040억 원, 영업적자 8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1년 매출 9조 2320억 원, 영업이익 73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매출 증가 외에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년간 조선사의 영업이익률은 끌어올릴래야 끌어올릴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정책이 오면서 친환경 장비가 선박에 탑재되기 시작했고 이는 선가를 끌어올려 조선사의 영업이익을 개선시킬 거라고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발주 현황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사실 2021년, 2022년이 되면 LNG 추진선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발주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조선업 전문조사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2021년 선박 발주량을 1098척으로 예상했고 한국이 이 가운데 600척의 선박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이 LNG 추진선인 것은 물론이고요. 이 수치를 올해 수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1에서 10월 동안 한국이 수주한 수주량은 VLCC 18척, 유조선 51척, LNG 운반선 25척, 컨테이너선 9척, 벌크선 12척으로 총 115척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8%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얘기는 지난해에는 한국이 약 272척의 선박을 수주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무려 한국이 600척이나 수주할 수 있다니 정말 기하급수적 규모 증가입니다. 타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를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선종이든 한국 조선소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 중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요. 다만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클락슨 리서치는 2021년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1663척이 발주되면서 이 가운데 한국이 950척을 수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235척 가운데 1500척 수주가 예상됩니다. 제가 2011년 조선업계에서 일할 당시 마지막 조선 호황기가 끝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딱 10년이 지나서야 다시 조선업 호황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낙관적인 발주 전망치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여러 산업에서 친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기차, 발전은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그리고 조선업계는 LNG 추진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주식을 보시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이클을 10년 주기로 보시면 아직도 저점이기 때문이죠. 이는 삼성중공업이든 대우조선해양이든 한국조선해양이든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선업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주식은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는 조선 3사의 건조기술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고요.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무중공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급등 급락이 다소 덜합니다. 삼성중공업, 우량주 같은 엄청난 변동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조선해양을 이길 조선 주식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좋게 보는 주식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대형 선박보다는 중소형 선박을 위주로 건조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회사의 건조 능력은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며 도크가 비는 대로 그룹 차원에서 족족 수주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물량 확보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타 조선소 대비 상당히 낮은 시총이 회사의 성장성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조선해양 편입 이슈도 있고 저는 그다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습니다. 또 삼성중공업도 건조 능력은 충분하긴 하지만 재무가 너무 부실해서 마찬가지로 좋게 보지는 않네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더 길어지면 오히려 핵심 정보를 놓칠 것 같아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